이게 중명전이라고 덕수궁 부속 건물이었어요. 1899년에 지어졌는데 왜 여기가 덕수궁 부지로 갑자기 바뀌었느냐? 1896년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에 난입해서 왕비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고종이 경복궁에 유폐되어 있다가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가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갑니다. 바로 요 뒤쪽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와서 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그러고 나서 대한제국의 궁궐로 경복궁에 가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경복궁은 고종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공간이에요. 흥선대원군이 다 중건했잖아요. 그리고 아내인 왕비가 처참하게 사륙을 당한 곳이에요. 거기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유폐되어 있던 기억이 가득해요. 경복궁은 고종에게 있어서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공간이죠. 그래서 대한제국 선포하고 대한제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새로운 궁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당시 궁궐 재산으로 있었지만 아주 방치되어 있었던 경운궁이라는 궁을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대한제국의 궁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대지가 너무 좁아요. 저기 석조전도 막 짓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궁궐이 너무 협소하니까 주변으로 이제 강제 수용을 하는 거죠.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덕수궁 부지가 되게 오밀조밀 복잡합니다. 주변에 궁궐 부지를 막 사들이면서 복잡하게 확장하다 보니까 이 석조전 바로 뒤에 있는 장로교 선교 부지도 덕수궁 경운궁의 부지로 이렇게 강제 수용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 언더드하고 막 언더드가 솔직히 안 나가려고 튕기거든요. 알박기라고 해야 되나? 알박기가 아니죠. 아무튼 언더드가 막 싸우다가 나중에 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나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언더드는 집을 지금의 남대문으로 옮기고요. 장로교 선교 기지는 어디로 옮기냐면 연동교회가 있는 연지동으로 옮깁니다. 지금 종로 5가에 가면은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본부도 있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도 있고 기독교 연합회관 기독교회관이 있잖아요. 그게 다 장로교 선교 기지 땅입니다. 여기 땅을 다 매각을 하고 덕수궁으로 넘기고 5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노드 학당, 나중에 경신학교, 그 다음에 여기 정동에서 설립했던 정신여학교, 애니엘러스가 설립한 장로교 학교들도 연지동으로 다 이전합니다. 연지동에 가면 정신여학교, 경신학교부터가 거기 다 있습니다. 정신이라는 이름도 원래 없었어요, 이름이. 근데 연지동을 옮긴 다음에 정신여학교가 되는데 고들 정자에다 믿을 신자거든요. 여기 있었던 장로교 여학교의 이름을 정신으로 한 것 같아요. 정동에서 시작한 그 처음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정신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추측입니다. 어쨌든 여기가 덕수궁 부지가 돼요. 그래서 덕수궁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덕수궁 안에 한옥식 궁궐 건물만 지으니까 약간 전 근대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고종이 그래서 좀 대한제국에 걸맞는 현대식 건물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덕수궁의 최초의 현대식 건물로 지은 게 바로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1899년에 그 중명전이라는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이라는 건축가에게 의뢰를 해서 러시아 공사관도 짓고 독립문도 지었던 건축가예요. 아주 실력 있는 러시아 건축가인데 이 사람이 짓습니다. 그래서 건물 형태가 약간 러시아풍의 느낌이 나죠. 이곳에서 보통 이제 서재로 쓰면서 책을 보거나 외부 손님이 오면 이렇게 환담을 나누는 그 게스트 룸 같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대한제국을 여기서 새롭게 모색을 하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국력이 쇠전해서 이제 국권을 뺏기게 되는 거죠. 고종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을사오적이 고종을 겁박을 해가지고 고종은 도장 안 찍고 가거든요. 컨디션 안 좋으니까 다음 얘기하자고. 근데 을사오적이 지들이 이제 국권을 빼앗은 바로 그런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주 다크한 아주 어두운 역사의 현장이었죠. 그래서 이 중명전 건물이 한때는 소유권이 민간에 넘어가서 일본인이 소유하고 막 여기에 증축이 돼가지고 건물이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철거 위기까지 내몰렸다가 역사학자들과 이런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서울시가 매입을 하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리모델링을 다시 복원 공사를 해서 원형을 다시 복원한 모습이 지금의 중명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뭐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뭐 솔직히 공룡이 세잔에 우리 내부적으로 비리와 뭐 부패가 있었던 것도 분명 맞죠. 그렇지만 제국주의의 침략의 야욕으로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본의 그 역사적 그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단호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사늑약이 여기서 체결되고 나서 고종이 너무나도 한탄한 거야. 그래서 여기 한탄을 보세요. 저희 고종이 쓴 한탄이거든요. 중명전 현행을 보면은 명자 가운데 명자가 좀 이상합니다. 고종이 나이가 들어서 손이 떨려가지고 잘못 썼네. 맑을 명자인데 날 일자의 달월이 아니고 눈목자의 달월입니다. 고종이 왜 저렇게 썼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있게 얘기하는 것은 고종이 일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너무나도 불통하고 한탄스러워서 내가 세상의 서구 열강의 어떤 침략과 이런 세계에 돌아가는 사정을 눈을 밝게 뜨고 보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더니 이런 수치를 당하는구나. 후대여 다시는 나 같은 수치를 겪지 마라. 너희들은 세상을 밝게 눈을 크게 뜨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그런 뜻으로 중명전의 명자에다가 눈목자를 집어넣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고종의 막내 딸이었던 덕혜옹주가 유치원을 너무 덕혜옹주를 이뻐해가지고 덕수궁 안에도 유치원을 만들어주거든요. 유치원 건물을 지어줘요. 유치원 건물 이름이 준명당이에요. 준명당도 나중에 고종이 편액을 써주는데 준명당의 명자도 밝은 명자가 저 명자입니다. 그래서 고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일사늑약이 체결되고 국권이 외교권이 처음으로 피탈되고 이제 1907년에 군사권 박탈당하고 경찰권 뺏기고 1910년에 경순 국치를 당하면서 한일 강제병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 과정에서 고종이 가장 믿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감리교 청년이었던 상동 청년의 이준을 여기다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준에게 헤이그에 가서 세계 열강의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본의 이 을사늑약은 무효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설득하고 하라. 근데 이준만 보내기 좀 불안하니까 가장 믿었던 선교사였던 감리교 선교사 헐버트를 또 이곳으로 불러서 밀지를 주고 헤이그로 파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종이 국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분투했던 역사의 흔적이고요. 기독교 청년 이준, 기독교 선교사 헐버트가 바로 이문을 들어가면서 고종과 매화를 하고 네덜란드로 갔던 그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